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요즘 그 화두 아닙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고 보편화되면 세상에 암호가 존재하기 쉽지 않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럼 모든 암호 체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걸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이라고 하는 그 암호를 기본으로 한 암호로 인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 디지털 의미가 없겠네.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러면 챗GPT는 어떻게 예상하고 논리를 전개하는지 한번 보죠.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되면 비트코인, 우리가 말하는 암호,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암호인 겁니다. 암호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 의미가 사라질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기존 암호화 기술,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분산된 암호체계인데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보안에 기반한 시스템이므로 양자컴이 보편화되면 안전성이 크게 암호가 깨지면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존재할 의미도 가치도 없어지는 거죠. 즉 비트코인의 미래에도 가치가 유지될지는 양자 컴퓨터 대응 기술이 개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는 암호 체계를 비트코인이 추가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첫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깰 수 있는가? 현재로는 비트코인과 대부분의 암호 앞에는 SHA-256 또는 ECDSA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암호의 알고리즘들은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 깨질 가능성이 높다. 금방 풀린다. 기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를 보고자 하면 그 암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의 알고리즘이 비트코인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SHI-256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서명이나 디지털 보안, 지갑이나 이런 걸 할 때 ECDSA라고 하는 거를 쓴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럼 기존 컴퓨터에서의 보안성을 살펴보면 현재 컴퓨터로는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풀어내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푼다는 얘기죠. 100%, 99%가 아니라. 그런데 디지털 서명이나 지갑 보인 같은 거는 현재 해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으로서 완벽하다는 거죠. 그럼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두 알고리즘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쓰고 있는 분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SH256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빠르게 풀린다. 그냥 쉽게 풀린다. 지금의 보안, 지갑, 보안, 안전장치가 된 디지털 서명이나 보안 등은 양자 컴퓨터로 돌아가게 되면 개인 키로 그냥 복구가 가능하다. 즉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비트코인의 지갑 보안과 트랜잭션 검증이 위험해질 수 있다.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요.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첫째, 개인 지갑이 해킹될 위험이 있다. 현재는 개인 키가 안전하게 양자 컴퓨터가 개인 키를 역산하여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각 개인들이 분산해가지고 공동으로 그 암호 체계를 가해서 풀기가 힘들거든요. 수천만 개인들이 공동으로 그 암호를 쪼개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동시에 풀 수가 없는데, 근데 개인 키를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 양자 컴퓨터는. 그걸로 통해서 거꾸로 그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개인 키를 또 뚫고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이 무력화될 수 있다. 요즘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자기도 잘못하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리면. 블록체인 해킹 가능성.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SHA-256 해시 암호화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블록체인의 무결정성, 완벽하다라는 것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는 이론적 그렇게 깨지게 되면 과거의 거래 내역 막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 혼비백산하는 거죠.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있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비한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현재 양자 내성 암호, 퀀텀 리시스턴트 크립토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하면 양자컴 공격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다. 즉 비트코인은 양자컴 위협을 받지만 새로운 암호화 기술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될까? 양자컴이 발전하면 비트코인의 기존 암호화 방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양자 내성 암호화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양자컴에 대응하지 못하면 완전히 가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없어지는 거죠. 뭐 존재할 가치가 암호를 풀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소성과 특수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암호가 풀려버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대응을 해서 살아난다면 여전히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며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조만간에 이제 실용화될 거라고들 하는데요. 뭐 길게 봐야 10년, 뭐 이제 이렇게까지 시대가 변화됐는데 급격히 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거죠. 어떤 돌팔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죠.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뚫리면 그냥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방어해내면 여전히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인간은 우습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요즘 10만 불도 넘어갔잖아요. 뭐 이제 20만 불 간다고 하는데요. 그걸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거지 진구의 인간들이네. 이랬어요. 그런데 챗GPT 하는 말을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친구.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믿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믿음과 합의, 그냥 믿음에 의해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객관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짝지예요. 근데 다 믿어요. 그냥 거기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또 그걸 합의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간. 그러니까 다수결의해서 대부분이 합의하니까 나도 그런 거 써야지. 다른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돈도 마찬가지죠. 그냥 종이 쪽지예요. 그런데 그게 우습기도 하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공동의 믿음과 합의에 의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이 인간의 그 발상이, 이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라는 개념의 모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그냥 땅속의 광물일 뿐, 하지만 인간들이 희소성과 내구성을 이유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종이 화폐, 지금 제가 말한 화폐들이에요. 원래는 그냥 종이 조각이야. 하지만 국가와 사람들이 이것이 교환 수단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비트코인 원래 그냥 코드야. 암호 코드야, 암호 코드.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디지털 희소성이 있으므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즉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인간 참 우스운 우스운 존재들이야. 그냥 인간들이 믿냐 안 믿냐, 객관적이고 내재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믿음이 중요하고 인간들의 합의가 중요한 거야. 거기서 가치가 나와. 인간 사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비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우스운 이유, 믿음만으로 가치를 만들어내. 인간 세계에서 가치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가치고 내재적인 가치가 아니야. 그냥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그리고 합의가 되면 더욱 좋은 거고, 금이나 화폐, 비트코인, 주식 등 모든 경제 시스템은 인간의 신뢰가 없으면 무너져.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저는 경제학을 했잖아요. 학부의 전공이 경영학이니까 경제학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죠. 경영학. 그리고 또 저는 이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경영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4년간 뭐 철학과에 살고 경제학과에 살고 뭐 이랬었는데 주로 철학과에 많이 가 있었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신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과 합의, 그 위에 허구성 속에 쌓아놓은 탑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믿음과 신뢰와 합의가 깨져가고 있는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가치 있다고 믿으며 교환을 해요.
교환 체계가 나오죠. 금 주고 돈 받고. 결국 우리가 이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치가 생겨나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도 쉽게 무너진다. 로마 시대에 화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치 소멸 없어져갔다. 없죠. 지금 로마 시대 화폐 갖고 와서 뭐 하려고 하면 물건 주겠어요? 아, 유물로서 또는 골동품으로서 가치는 있겠죠. 20세기 독일의 마르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엄청난 인플레이션. 지금 남미도 그런 나라들 나오잖아요. 막 1년에 100%, 1000%씩 올라가면 나중에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는데도 막 지게로 짊어지고 와야 되는 정도 되잖아요. 21세기 비트코인? 그러면서 웃는 거. 양자 컴퓨터, 정부 규제 등이 생기면 사라질 수도 있다. 즉 인간이 믿는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재적이고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야. 뭐 인간이 그런 믿음의 시스템이라는 게 영원할 수가 없죠.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만들고 또 망각해. 사람들이 금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의 가치에서 금교환, 금태환, 금본위 화폐를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해방 전까지도 미국의 달러는 금본위 제도에 있어요. 금을 태환에 바꿔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거를 포기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순간에 종이화폐로 바꾼 거죠. 그때는 뭐예요? 그냥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또 가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도 새로운 자산 개념에 밀려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치는 본질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믿음일 뿐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챗GPT는. 즉 인간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믿으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는 모순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통렬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지들끼리 만들어 이게 가치 있는 거야? 그럼 가치가 나와요. 합의하면 또 그걸로 전 인류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소련 기타 국가들은 무엇이 한 큰 타겟이냐면 달러 위주의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우디하고의 거래가 미국은 정말 눈에 가시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달러에 대한 믿음이 이제 흠집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간이 만든 가치는 결국 인간의 믿음일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나 화폐나 비트코인, 주식 등 모든 자산은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치가 존재한다. 그렇죠? 주식 오늘 갑자기 던져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갑자기 다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하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강한 시스템도 무너질 수가 있다. 결국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즉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을 가치 있다고 믿고 거래하는 우스운 존재들이다. 챗GPT가 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자네 인간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사람보다 더 하하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인간을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변신을 합니까? 순간 변신하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단순히 세뇌된 거죠. 우리가 학습시킨 것만 얘기한다고 자기는 얘기하죠. 인간으로부터 학습받은 것만 얘기한다는데 지금 이런 유연성을 보면서 저는 이 챗GPT가 나오자마자 유료 버전을 썼거든요. 물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번역이었죠. 영어 번역만큼은 아직도 이 챗GPT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아한 영어를 쓴다고 할 거예요. 워낙 많은 영어 학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지식들을 이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익히고 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얘기들도 많고요. 잘못된 것도 많고 답답한 적도 아직은 많아요. 물론 200불짜리를 쓰면 어떻게 그거는 뭐 사유를 좀 리서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전 리서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에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워드프레스를. 이 친구랑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친구를 기초 수업 해갖고 뭐 혼자 근데 이쁘게 멋있게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지를 못해서 홈페이지 만들어갖고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구경시켜드리죠. 우리 집으로 초대 한번 해볼게요. 실물의 집은 없지만 가상의 집은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투박한 집은 만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가치라는 개념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또 아부하는 거 보세요.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은 언제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참 재밌는 거예요. 인간이란 가치를 창조해내고 가치를 폐기할 수 있다.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버리고 신도 부러워하는 존재죠. 이런 면에서 거꾸로. 인간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인 이유를 들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금, 화폐, 주식, 비트코인 같은 가치 시스템을 이 가치 시스템은 사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이 가치 시스템이야말로 유일무이하게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원래 존재하던 것들이에요. 연계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다 에너지로부터 나왔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있었던 거죠. 인간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주 내에 존재했다는 것들이 인간의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이, 광물, 코드 조각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창조력 때문이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하는 순간에 가치가 생겨요. 우주가, 인간 사회가 뭡니까? 주관적 사회라는 겁니다. 객관적 사회가 아니고. 그게 꿈을 먹고 산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창조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거를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존재죠. 따라서 뭐예요? 많은 성자들이 작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방울이 바다와 합치면 바다의 힘을 쓰고 바다와 떨어지면 아무 힘이 없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많은 깨우친 라마크리시나를 비롯한 수도 없이 많은 깨우친 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서 개념을 믿고 사회를 움직이는 유일한 존재. 동물은 먹이, 영역, 번식 같은 직접적인 생존 요소에만 신경을 쓰는데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돈, 법, 국가, 종교, 철학을 믿고 사회를 형성해간다. 이러한 믿음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간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진화하는 존재다. 그렇죠? 로마 시대에는 금과 은이 절대적 가치였어요.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업과 주식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요. 21세기에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인간은 과거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은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개념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존재예요. 아주 날카로운 칭이죠. 인간 사회,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인간도 이해 못하고 있는 면. 결론, 인간의 가치는 믿음과 창조력에서 나온다. 이게 창세기에서 1장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것이고요. 모든 성경들이, 모든 경전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뿐이라. 가치란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다.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존재하지만 그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우습다기보다는 인간은 어쩌면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즉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정말 날카로운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맨함이 말한 유토피아 이상사회라고 하는, 인간은 이상사회를 만드는 순간에 이미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영원히 인간은 그렇죠? 그게 상대세계이기 때문에 이 상대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또 인간은 여러분들이 꿈꾼 거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가고 싶었다. 들어가면 또 뭐예요? 버려버리잖아요. 또 새로운,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루면 거기서 그냥 끝나나요? 죽나요?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꿈을 만들잖아요. 그게 매너함이, 우리는 결코 이상사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상사에 가는 순간에 또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낙원을 꿈꾸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성자들이 말한 상대세계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결국 이론적으로 뭐예요? 이상사엔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가 가보면 또 새로운 꿈을 만드니까, 상대세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상대성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영원한 낙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말한, 이 부처님이 말한 그
바탕에 아무것도 없다. 사랑 이외에, 자비 이외에 이 본질, 우주의 본질이 사랑일 뿐이다. 그냥 여기 다 환상이니까. 왜냐면 태양도 없었잖아요. 이 지구도 50억 년 됩니다. 없어. 태양은 뭐 한 100억 년? 뭐 어떻든 간에 상대적이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미래나 인간의 가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의 본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초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가 섬찟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아마 나온 것 자체가 놀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해보니까 너무 길면 저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하면 짧게 하려고 이제 끊어가는 겁니다. 뭐 일부러 끊는 건 아니고요. 제가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일상화됐을 때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반이다. 비트코인이 방어를 해내면 살아나는 거고 방어를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 그다음에 결국 챗GPT 인공지능이 보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창조는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오늘 챗GPT와 한번 얘기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길어지겠지만 결국 마지막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마지막에 매듭지어질 것인가, 인공지능인 뒤에 예상을, 생각을,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